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비슷한 그런 시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는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이 덤덤하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종합지수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08%, 2518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이 마이너스 0.22%, 726포인트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장중에는 약간 플러스가 나기도 했지만요. 종가에는 약간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오늘 9조 1천억이니까 어제 8조 6천에 비해서는 거래 대금이 조금 늘었다 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약세장 분위기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은 7조니까 어제 6조 3천억에 비하면 7조 단위로 살짝 이렇게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그렇게 활기가 있지 않은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시장 이렇게 매매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2차 전지 하루 반짝했다가 또 오늘 바로 이렇게 매도세에 나서면서 많이 빠지는, 그러면서 또 오늘은 반도체라든가 여타 종목으로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그런 시장입니다. 힘이 부족한 시장의 전형적인 패턴이 순환매죠. 키 맞추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이 약세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한번 보죠. 크게 변화는 없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약간 음봉이 나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길게 봤을 때 한 6개월 동안 요 추세 상단 여기 저항선을 이렇게 뚫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이걸 뚫었었죠. 새해 들어서요. 그랬다가 지금 한 일주일째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어떤 한계 같은 게 좀 느껴진다 이런 얘기죠.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는 수급에서 특별히 외국인들이 매수세 초기에 좀 가담을 하다가 지금 다시 매도 우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우리 시장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가 그런 상황을 여실하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0분봉 이렇게 보면요. 오늘 그래프가 좀 특이하죠. 분봉으로 봤을 때 아침에 이렇게 대량으로 얻어맞았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많이 빠진 게 2차 전지주. 어제 상당히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 이렇게 매물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 그 영향이 아닌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차 전지 쪽에는 개인들이 많이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급등해 줬기 때문에 아침에 좀 대량으로 손절매 물량 포함해서 대량 매물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바닥에서 사신 분들은 아마 단타도 되는 가격이었을 거로 생각을 해요. 그 중심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듯 했으나 종가에는 이렇게 밀리면서 끝냈습니다. 한 4일간 이렇게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횡보 국면이죠.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또 외국인들도 매수 우위하다가 지금은 외국인들이 다시 이렇게 매도 우위로 바뀌면서 전체 시장이 횡보 국면으로 좀 답답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550억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 660억 매수 우위, 매수 우위이긴 하지만 아주 작은 물량이죠.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1,700억 매도 우위.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약간 매수 우위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으로 1,700억 매도 우위입니다. 기관이 오늘 한 거래소에서 610억 정도 매수해 줬어요. 그래서 개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최근 거의 한 4일째 매도 우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 610억 매수 우위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연기금 중심으로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새해 들어서 연기금이 아주 강하게 매수 우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연기금 전체 시장 이렇게 매수 우위한 거 이렇게 보이시죠? 많게는 2천억대, 적게는 한 1,000억, 500억대, 오늘 또 580억 매수 우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좀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 같은 게 좀 보인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보이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면 시장이 좋고 팔면 이렇게 빠지는 그런 국면인데요. 새해 들어서 이렇게 빨갛게 매수 우위를 외국인들이 하다가 그렇죠. 빨간색이죠. 그러다가 최근 3일간은 2,300억, 4,100억, 1,700억 이렇게 매도 우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개인들만 이렇게 받아주고 있어요. 근한 일주일째 개인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경우는 대체로 시장이 힘을 못 쓰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들이 이렇게 사고는 있지만 개인들 매수 가지고는 시장에 한계가 있다. 지금 시장 그 성격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요.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이나 수급이나 이런 데서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 예를 들어서 2차전지 하루 올랐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대폭 빠지는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발빠르게 순환하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51조 2천억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50조에서 57조까지 갔다가 새해 첫날 지금 51조니까 들어온 돈들이 단타하고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시죠. 이렇게 들어와서 신년 초에 장이 좋을 때 매도하고 나서 다시 예탁금은 원위치가 됐다. 개인들 계좌에 돈들은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사는 잔고인데요. 16조 5천억인데 금년 들어서 이렇게 살짝 좀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많이 털리고 나서 신용이 다시 조금 늘고 있다. 가수요가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수금이 8,900억인데요. 위아래로 크게 변동 없죠. 요거는 이제 단타를 개인들이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이렇게 작년 연말 이후부터 금년 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잔고가 129조 4천억인데요. 제 짐작으로는 아마 ETF 쪽 그냥 개별 종목의 그 개인들이 리스크 때문에 ETF 이제 테마별 업종별로 그런 쪽으로들 많이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펀드 쪽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것도 어쨌든 시장에서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어젯밤이 미국 시장이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이라고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래서요. 하루 휴장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시장 전체 이렇게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다우 그래프거든요.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이죠. 급등 후에 아주 조정을 깊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약간 이렇게 반등은 하고 있지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조정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스닥도 약간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전체 흐름이 급등 후 조정 분위기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좀 이렇게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니케이 0.3% 플러스, 미국 시장 닮아가죠. 대만 플러스 0.1% 비슷합니다. 최근에 독일이 이렇게 좋습니다. 0.4% 급등을 했습니다. 전 고점을 이렇게 벗어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플러스 0.3%, 독일하고 비슷하죠. 미국 시장하고 좀 차별화되면서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2%, 항생 홍콩 지수 플러스 0.7%, 부침은 있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계속해서 재미가 없는 그런 중국 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 개별 종목들 오늘 이제 시간 외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1.2% 플러스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0.6%.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재개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시장은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선물은 약간 플러스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또 미국 시장이 좋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 오늘 굉장히 답답해 있는데요. 또 내일쯤에는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종목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더전 비전이 오늘 1,100원 정도 올라져서 모처럼 그런 대로 또 기분 좋게 움직여 줬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 5일 동안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요. 전체로 보면 기관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연기금이 이렇게 꾸준히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 비전은 수급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아 보인다. 안정된 수급 구조를 갖추고 있다. 반면에 개인들 신용은 많이 지금 한 절반 정도 털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 신용을 굳이 이제 얘기한다고 그러면 급매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3개월 신용 기간이 3개월이죠. 물론 연장은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짧게 보고 들어오는 게 신용이기 때문에요. 그 물량이 털리고 연기금 같이 든든한 이런 쪽에서 매수 우위한다는 건 수급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프는 일봉으로 보면 이렇게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좀 재미가 없을 때 연말에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요. 최근에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폭이 깊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제가 주봉 이렇게 그려드리죠. 주봉 이렇게 그려보면 요 그 추세 하단 지지선에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버텨주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지지선 거기서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이제 그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금년 이제 초에 윤곽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번에 뉴스가 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하이투자증권 지금은 증권사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기를 AI 관련해서 더전 비전이 금년에는 실적 면에서도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작년 같은 경우 분기별로 따졌을 때 실적이 점차 이렇게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실적만 놓고 보면 옛날 전성기 때 못지않게 영업이익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특히나 AI 관련해서 지금 대표 종목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서 더전 비전은 또 금년에 또 기대를 한번 해보자. 진득하게 보유하신 분들 좀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JLK도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적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JLK가 현재는 아주 형편없는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매출액을 이렇게 보면요. 34억, 25억, 2024년 작년은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매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영업이익을 보면 2022년 86억 마이너스, 23년 71억 마이너스, 24년 131억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요. 이번에 증자했을 때 유상증자 100%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는데 빈집에 소 들어간 격이죠. 자본금이 10억 단위밖에 안 되는 회사에 지금 유상증자에서 그렇게 이제 주주들 반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죠. JLK 성장성을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LK 그 회사 측 얘기 들어보면요. 한 3년, 2, 3년 후에는 지금 매출액이 거의 없는데 한 3천억, 5천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를 포함해서요. 특히 미국 쪽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는다고 그럽니다. 국내 병원에도 거의 상당히 네트워크가 많이 돼 있다. 거의 대부분 병원에 JLK 제품이 좀 들어가 있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실적만 놓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제 가격이 이게 그 유상증자 했을 때 가격이 한 9,500원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 8,500원 다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무상 주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좀 수익이 상당폭 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추세선 하단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지지선은 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딱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또 들어가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지선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 지지선이 아주 단단해 보인다. 지지선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 볼 만하다. 발행가에서 한 1,000원 정도 지금 빠져 있어요. 요게 이제 증자하면서 물량이 그 한 6, 70%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물량 그 소화하느라고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살 필요는 없지만요. 적은 물량은 조금 사놓고 기대해봐도 된다. 의료용 이쪽 특히 뇌질환 관련해서 진단 이런 쪽에서 AI, JLK 이쪽 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이제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제가 거의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데요. 잘 말씀드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쪽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제가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그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지금 상당폭 수익이 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진행형이다. 물론 조정은 있겠지만 1, 2년을 놓고 봤을 때 이 로봇 관련주를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앞으로 성장성을요. 바로 이렇게 수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요. 또 AI, 의료 AI, 아까 제가 JLK도 말씀을 드렸지만 루닛, 뷰노 다 비슷한 시각으로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바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앞으로 좀 얘기가 많이 될 만한 그런 종목인데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SPG, 감속기 관련해서 가장 기술이 앞서 있는 그다음에 실적이 로봇 관련주들이 대체로 적자가 많은데요. SPG는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다. 예전에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요. 가전에 들어가는 소형 모터, 감속기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적이 대단히 좋았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내실 있는 종목, 실속 있는 종목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져 있던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로봇 얘기까지 이렇게 겹치면서 1년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최근에 한 3, 40% 이렇게 올라줬습니다. 오르고 나서도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 가격이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28,000원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하나 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녹색 선이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집중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벗어나는 중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는 요 위를 보십시오. 매물이 굉장히 짧습니다. 요 매물대만 지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세가 주어질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로봇주하고 달리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또 그만큼 덜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아주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 본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작년 연말 연초에 바닥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수익이 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팔지 마시고 로봇 관련주는 한두 종목 정도는 좀 이렇게 가지고 가보는 게 좋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최근 로봇 관련주들 중에 특징이 뭐냐고 그러면요. 대기업들이 관여한 그런 종목들. 대표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삼성이 지분을 한 30몇 프로 이렇게 확보하면서 삼성 로봇이 됐죠, 지금. 그러면서 삼성 브랜드 프리미엄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다. 졸제 이렇게 많이 오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근한 1년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나서 단숨에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치가 여기 조금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와 비슷하게 로보티즈 여기도 이제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 LG전자 이쪽 지분이 한 7% 정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또 한 13% 올랐으니까 종목 중에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뒤늦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패턴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로보스타도 LG전자가 지분을 제1대주주입니다. 오늘 한 4.5% 올라줬는데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대기업이 뉴로메카가 포스코가 여기 좀 출자가 되어 있고요. 투자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모양은 또 괜찮죠. 다 비슷비슷한데 좀 이렇게 흐름만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로봇주는 SPG 같이 이렇게 실적이 좋은 또 그 부품업체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레인보우나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나 또 뉴로메카나 두산 로보틱스도 두산그룹이죠. 이런 종목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상승세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로봇주 중에서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MC넥스 어제 이제 회원님들 상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한 1년 전에 제가 MC넥스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동안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다가 어제 이제 8.8% 올라주고 오늘 또 2.8% 이렇게 올라줬어요. MC넥스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요. 자사주 지금 사겠다 그렇게 한 100억 정도 매수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요. 근데 MC넥스가 이제 전장 카메라 또 핸드폰 카메라 이런 쪽이죠. 카메라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전기차 이런 쪽에는 카메라가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쪽에서 MC넥스는 좀 높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MC넥스는 실적이 대단히 좋아요. 2022년에 영업이익 100억, 23년에 180억, 24년에 350억. 영업이익이 대단히 좋죠. 다만 좀 흠이 있다고 그러면 매출액이 크게 이렇게 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성에서 좀 한계를 보이고는 있지만 어쨌든 실적으로 봤을 때 알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수급을 봐도 외국인들 기관이 한 3일째 이렇게 매수 우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만주 3만주 이렇게 매수 우회했는데요. 그래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연말 이후로 서서히 이렇게 좀 올라가는 맛이 있거든요. 어제 오늘 이렇게 자사주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사주 가입했다고 그래서 그 기업 내용이 크게 변할 건 없습니다. 자기 회사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변화가 없죠. 또 자사주라는 게 이게 매입한 후에 6개월간 팔지도 못하고요. 또 배당도 못 받죠. 자기 돈으로 사는 거니까 배당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의결권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특성 때문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특별할 건 없는데요. 다만 수급에서 직접적으로 주식을 시장에서 사주기 때문에요. 항상 매수 호가에다가 매일 이렇게 깔아놓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이점이 있다. 수급에서 구체적으로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그런 이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제가 더전비전 관련해서도 그 자사주 얘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MC넥스도 지금 한 100억 정도 산다고 그러면요. 요게 이제 좀 호재가 되려고 그러면 소각을 해야 되겠죠. 주식을 좀 소각을 하면 주당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되는데 그런 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수급 면에서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을 드리기 때문에 좀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반복은 드리지만요. 종목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런 종목들이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또 상승세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있고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종목일수록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주 중에서 제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강한 모습입니다.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장 마음 편히 보유해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이다. 수주를 봤을 때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걱정 없는 주식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최근에 이렇게 가파르게 변했습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신고가를 내면서 여기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나서 요 위로는 매물대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신고가 내고 나서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급등주는 마지막 국면, 신고가를 내고 난 그 국면에서부터 수익률을 내기 시작한다. 올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죠. 요 국면 이렇게 지루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올리려고 그러면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사주려고 그러면 또 수급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이렇게 매물이 없는 요 신고가 이후 국면에서는 적은 돈으로도 하루에 10% 5%씩 쉽게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작전하는 세력들도 그렇고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그렇고 여기까지 이렇게 신고가를 냈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죠. 여기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등주들 거의 한 8, 90%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이 이렇게 조금 끊어지는 요 국면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나는 종목은 그래서 팔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로템도 제가 작년 연말 작년 아마 중반 이후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많이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음봉이 나면서 매도 신호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정확하게 이익 실현하자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다시 이 저점일 때 들어가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드린 것 같아요. 아마 그대로 하셨다고 그러면 수익을 이번에 두 번째 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버텨봐야 되겠죠. 여전히 현대로템, 방산업체 다 비슷합니다. 여전히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꾸준히 호재가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요. 방산업종은 지금 쉽게 팔 때가 아니다. 다만 이렇게 좋은 재료를 안고 이렇게 급등을 했더라도 주도 세력들이 이익 실현할 때는 같이 이렇게 팔아주는 거죠. 무슨 낙제가 나와서라기보다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팔아주는 국면이거든요. 이럴 때는 같이 팔았다가 또 이렇게 살짝 반등할 때 이때 다시 매수하는 그런 테크닉을 우리가 익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방산업종도 여전히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개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게 삼성전자라고 그럽니다. 특히 신용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들 물려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식들 워낙 그 규모도 크고 종목도 많은데요. 이제 오늘 에코프로 BM이 어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또 오늘은 또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8.6% 빠져서 굉장히 그 탄력 있게 뭐 좋게 얘기하면 탄력이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2차 전지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트럼프 때문이죠. IRA 법안 관련해서 그쪽 이제 그 지원책을 끊어버리겠다. 그러니까 IRA 법안을 폐기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폐기까지는 어렵다고 그래요. 폐기를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미국 전기차 그 보유 대수의 거의 한 40% 가량이 캘리포니아에 집중돼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단독으로 보조금을 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책을 그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더라도 상당한 수의 그 주에서는 독자적으로 또 지원책을 이렇게 주고 있다 그럽니다. 이제 그래서 일관되게 이렇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만 어려운데 어쨌든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데는 공급이 많아지면서 매출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매출액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매출액 이렇게 보면은 2023년에 6조 9천억인데 2024년에 2조 8천억이니까 딱 반토막 났죠. 그러면서 적자로 이렇게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요.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매수해주는 맛이 있었습니다. 기관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바닥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해주면서 부침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프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하락만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짝 반등했는데요. 요 밑에 거래량 이렇게 보이시죠? 거래가 살짝 이렇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뿐만 아니고 에코프로 또 LG에너지 솔루션 또 SDI 이런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이렇게 간간히 대규모로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공매도 환매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공매도 그 환매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는 순전히 저점에서 찐 매수다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많이 오르고 또 오늘은 음봉이 이렇게 나타났지만요. 시장에서 거래가 이렇게 좀 늘고 있고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수급이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팔지 말고 좀 기다려 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루하루 이렇게 하락을 많이 했을 때 견디기는 어려운데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에코프로 BM 그 재무제표 제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여기에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시면요. 유동자산이 1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요. 현금은 한 4,700억인데 매출채권, 외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판 게 2,300억.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재고자산, 그러니까 팔리지 않은 물건이죠. 6,800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2차 전지 업황이 좋지 않다는 게 이런 것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보기에는요. 또 부담이 될 만한 게 유형 자산이 2조 5천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장이라든가 설비 쪽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비 투자가 많이 돼 있는데 감가상각도 많이 되고 그럴 텐데요. 그런 쪽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설비 투자는 해놓고 매출액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으니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 내용으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아직 돌아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에코프로 BM을 금년 2분기에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놓긴 해놨는데요. 뭐 그냥 한 얘기는 아니겠죠. 20개월 넘게 계속해서 매도 추천을 했다가 근한 2년 만에 매수 추천을 했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조금 우리가 새겨 볼 만한 리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가 좋지 않지만 그런 악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고 나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특히 연기금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많이 산다는데 조금 우리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는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들어가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아주 싼 가격에 그렇게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도 수급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요. 가장 큰 지금 난제가 외국인들 매도가 다시 이렇게 부활했다는 겁니다. 2,300억, 4,100억, 오늘 1,700억. 이렇게 연초에 매수 우위하면서 시장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다가 다시 이렇게 매도세로 바뀐 게 요게 수급에서 가장 결정적이다. 요게 조금 돌아서야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국내의 우리 정치적인 상황 요게 조금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외국인들한테는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다시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개인들만 이렇게 사주고 있죠. 근데 개인들만 이렇게 사서는 시장이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급이나 거래대금 면에서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프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추세선을 저항선을 이렇게 뚫기는 했지만 그 후로 수급 구조 이런 게 좀 나빠지면서 횡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주저앉거나 지금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6대4, 7대3 정도로 실망보다는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내 정치 요 악재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외국인들 매수세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